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가 점점 더 좋아지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뭘까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를 돕는 사람이 많은 그런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고 응원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강한 사람이라고 하네요. 대단히 일리가 있는 얘기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욕심이 들지 않으세요? 자,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가 점점 좋아진다는 거는 주변에 돕는 사람들,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러면 인간관계가 좋아지면 결론적으로 참 강한 사람이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한번 이제 같이 보시기로 하죠. 소심한 사람들 특히 이렇게 마음이 여리고 예민한 사람, 소심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인간관계가 굉장히 큰 장벽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지난번에 어떤 댓글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어렵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인간관계를 이렇게 막 의무적으로 활발하게 안 해도 되는 점은 참 좋다. 이런 댓글을 올려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인간관계에 대해서 평소에 힘들어 하시던 분들은 이런 어떤 그런 지금의 어떤 작금의 어떤 사태가 한쪽 구석으로는 위로가 되는 수도 있겠구나. 이게 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인간관계가 어렵습니다. 또 나이 들면 이제 퇴직하고 이러시는 분들 계시고 이러면 더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점점점 더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그 비결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앞으로 내가 소심해서 위축이 돼 있던 아니면 나는 원래 사람 사귀는 걸 좋아해 라든지 간에 어떤 형태의 내가 이제 인간관계를 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나이 들수록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찾아서 나에 맞는 거를 내가 꼭꼭 씹어서 소화를 한다면 그 영상을 공부하신 분들이 그 이전과 이후 사람을 대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좀 달라진다면 대단히 유익한 그런 20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볼까요? 나는 당신을 모른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제 앞에 자막으로 나갔던 그 참고 서적들 보면 다들 정말 너무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 중에 정말 제가 제일 인상적이라서 첫 번째 항목으로 지금 올려놨습니다. 나는 당신을 모른다. 이게 어떤 건가 하면요. 잘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문제는 잘 아는 사람이에요. 아주 절친 그리고 특히 가족들, 배우자, 부모, 자식에 대해서는 잘 안다고 생각하죠.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라고 물어보지 않고 내가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내 가족에 대해서는. 우리 아들은 이러니까, 우리 딸은 이러니까, 남편 이러니까, 아내는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다 안다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아니면 그 자식은 이제 나의 어떤 소유물까지는 아니라도 그래도 내 인생에 가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속해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에 그들을 서운하게 하거나 그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 남들하고는 이렇게 정말 예의를 갖춰갖고 사는데 가족들과는 막 싸우고 서로 안 맞는다 그러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모른다. 이 명제가 이제 제가 수업에 어떤 그런 교재용으로도 쓰지만 제 스스로에게 기억해야 돼 라고 제 스스로 다짐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뭔가 하면요. 이런 이제 처방이 효과적이라는 거죠. 가족 간에 굉장히 이렇게 사이가 인간관계 사이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나는 당신을 모른다. 나는 엄마를 모른다. 나는 아버지를 모른다. 나는 딸을 모른다. 나는 아들을 모른다. 나는 남편을 모른다. 나는 아내를 모른다. 여기에서 출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방식대로 이제 그들을 이해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한참 이제 이런 얘기 하죠. 엄마 말만 들어. 엄마 말 들으면 자다가 떡 생겨.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내 자식에 대해서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이제 실질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저희 딸이 고3 때, 지금 이제 대학교 1학년인데 고3
고3 때 갑자기 그 원래 생각하고 있던 전공을 확 바꿨어요. 그것도 뭐 무슨 뭐 대단히 이렇게 뭐 비슷한 걸로 바꾼 것도 아니고 일반 이제 그 인문 쪽으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무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고3 때. 결국에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결국 고3 때 무용을 해서 그걸 전공으로 해서 갔어요, 학교를. 그러니까 뭔가 하면 저는 제 딸이 굉장히 내성적인 그런 좀 샤이한 그런 성품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딸은 나는 무대에서는 직업을 갖고 싶어. 무대에 서고 싶어.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딸을 모른다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식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황당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른다. 그리고 출발하는 게 정말 그러면 물어볼 수 있으니까 가족 간의 친밀한 관계일수록 굉장히 그 인간관계를 소중하게 모른다고 하면 적당한 거리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고 의사를 존중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답을 내게 얘기해 줄지 피드백을 기다려 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하면 그 적당한 거리가 가족들 시간에도 굉장히 건강한 거리로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가족이니까 다 알지, 가족이니까 다 이해하겠지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이제 교만한 소통이고 우리 이제 모른다는 걸 인정하면 덜 서운하고 그리고 상처받지 않고 그런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나이 들수록 자존심은 버려라. 이해되시죠? 자존심 특히 이제 어떤 경우가 있나 하면 내가 말이야 나이가 몇인데 이게 젊은 사람들한테 대접받으려고 그러는 거 그런 건 정말 쓸데없는 자존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퇴직했는데 더 이상 그 사회가 나에게 그 퇴직 이전에 어떤 정말 임원으로서 아니면 뭐 오너로서 아니면 굉장히 고위급 어떤 그런 간부로서 대우를 사회가 더 이상 나한테 해주지 않고 그냥 평범한 아저씨 아줌마 대접을 한다라는 걸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자존심 상할 일 아니고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존심, 그러니까 누가 대접 안 해준다고 화내고 그러는 것 이제 나이 들면 굉장히 이제 이제 좀 모습이 좋지 않죠. 그래서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존심을 버리면 버릴수록 좋습니다. 그런 거 별로 나이 들수록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더 우아한 거죠. 품이 있고 뭐 후배들한테도 먼저 안부 인사하면 어때요? 그죠? 그리고 약속 장소에 먼저 가 있으면 어때요? 숟가락 같은 거 내 거 내 앞 다 놔주고 막 음식도 떠주고 물도 따라주고 이러는 걸 내가 할게 내가 해줄게 너무 예뻐서 내가 해줄게 모처럼 만났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걸 갖고 대접을 받아야 돼 그리고 난 자존심이 강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실질적인 자존심 아니고 모든 일에 나이 들수록 자존심을 버리는 쪽이 훨씬 더 내 스스로를 이렇게 품격 있게 해주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는 자존심은 버리되 자존감은 높여야 된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나이 들수록 자존감은 높여야 된다. 자존감이라는 건 뭔가 하면요.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자존감에 대한 영상을 제가 가끔 올리는데요. 왜 올리나 하면 저 스스로 자존감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요. 그리고 저처럼 이제 1인 어떤 기업가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존감을 계속 고양시키는 자존감이 계속 높아져야 텐션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해야지 일을 더 잘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일을 잘하기 위해서도 자존감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어떤 이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어떤 조직 내에 있으면 이제 함께 그 어려운 일을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데 혼자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자기 혼자 그거를 다 해결하고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은 더 높아져야 되는 것 같아요. 자존감의 특징이 어떤 그 고난이나 역경이 있을 때 그거를 잘 극복하고 일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마음의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자존감에 관련된 그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나의 자존감이 높은가 어떤가를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있나 하면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친구들이 막 이렇게 잘 됐잖아요. 그러면 정말 진심을 다해서 너무 잘 됐다 너무 축하한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나의 자존감이 높은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경쟁 구도가 나이를 들면 들수록 경쟁 구도는 아니거든요. 각자 다른 거예요. 너는 너의 길을 가는 거고 예전에 이제 막 어렸을 때는 우리가 막 한참 막 불타오르던 막 20대 막 이러면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20대들 많으실 텐데 그럴 때는 모든 게 다 세상이 다 경쟁 구도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30대도 마찬가지. 그런데 나이를 들면 들수록 경쟁 구도는 아닌 것 같아요.
각자 이제 내가 이미 사회에서 내 인생에서 구축한 바가 있으니까 나는 나의 색깔대로 내 일을 이제 성장해 나가는 거죠. 열심히 하면서. 경쟁도 아닌 거 다른 거예요. 그래서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내가 어제의 나랑 비교를 하는 게 맞는 거지 남이랑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다른 어떤 사람들이 잘 되는 거 정말 축복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나는 내가 지금 몇 살이든 간에 끊임없이 어제보다 나은 나 어제보다 오늘보다 좀 더 나은 미래의 나를 위해서 계속 나 스스로 성장하도록 애쓰는 거. 그런 어떤 행동과 마음이 있다 그러면 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나의 어떤 현재 상황에 대해서 뭐 거리낌 없이 얘기하고 뭐 나의 계획에 대해서 정말 아직도 나는 설레면서 나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내 자존감 나 자존감 높네 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존감이 너무 떨어진다 그러면 자존감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나이 들수록. 그래서 나이 들수록 점점점 자존감이 높아지는 게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하는 또 다른 비결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볼까요? 타인의 어떤 그런 말이나 좀 행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타인에 대한 존재를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인간관계,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또 하나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는 이게 마음이 이렇게 막 꼬일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막 해놓은 것도 없고 이뤄놓은 것도 없고 마음은 초조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남의 말을 이렇게 꼬아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난히. 근데 그거는 나이 어린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이 먹은 사람들도 습관인 것 같아요. 남의 말 꼬아서 듣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가 요새 무슨 운동하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 요새 운동 안 해. 그냥 운동하냐고 물어본 걸로 그냥 들으면 되는데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 이제 바로 자기 몸부터 딱 보는 거죠. 왜? 나 살쪘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나 살쪘다고 운동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한번 딱 꼬아서 듣는 거. 그리고 좀 기분이 안 좋거나 뭐 이런다거나 그 다음에 회사에서 다른 사람한테는 자 패스 자 이렇게 그럼 지나갑시다 라고 해놓고 내 보고서만 이거 수정해갖고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라고 하면 왜 나만 지적하지? 나만 싫어하는 게 틀림없어. 이렇게 이제 꼬이는 거죠, 마음이. 그냥 그거를 액면 그대로 이게 지금 마음에 안 드는구나 우리 직장 상사가. 그럼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겠다. 저 친구들은 잘했는데 내가 좀 부족한 면이 있었나 보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족한 면이 없도록 내가 노력해야지. 액면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슨 책 읽어봤어? 그거 굉장히 재밌는데 그러면 그래 넌 책 많이 읽어서 좋겠다. 뭐 이렇게 꼬아서 듣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나이 들수록 하면 절대로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어떤 타인의 존재 그 자체, 말, 행동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거기에 대해서 추측하거나 오해하거나 그렇게 해서 나 혼자 소설 쓰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꼬아서 듣는 분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나 하면 자신을 향한 공격이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어떤 말이나 행동하면 나를 공격했어?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내가 습성이 없나?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습성이 있다 그러면 말을 꼬아서 듣지 말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자 라고 생각하시는 거, 그렇게 마음 훈련을 자꾸 하시는 거, 이게 또 인간관계가 굉장히 좋아지는 방법, 아주 대단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딴 사람 어떤 그런 이렇게 말이나 행동을 내가 지금 좋은 마음이면 그대로 듣고 내가 지금 마음이 안 좋은 상태면 꼬아서 듣고 이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상황에 따라서 남들의 어떤 말이나 행동을 내 마음에 따라서 해석하지 말아야지.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라고 생각하는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런 꼬아서 듣는 것 중에서 이제 어떤 나의 상황이 나쁘면 꼬아서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은퇴하고 있는데 아직 회사 다니고 있는 직원이 이제 친구가 막 직장이 막 너무 힘들고 막 이러면은 그게 이제 온전히 들리겠냐고요. 그럼 넌 회사 다녀서 좋겠다 이렇게 들리겠죠. 이런 거, 대표적인 이런 거. 그러니까 나는 꼬아서 듣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이제 예를 더 들어드리는 거예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친구 아이가 이제 대학을 갔는데 막 굉장히 마음에 안 차는 대학을 간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투덜거리는 거죠. 그 대학 나와서 어디 취직이나 할 수 있겠어?
라고 이제 막 투덜거리면 이제 듣고 있는 내가 또 그걸 탁 꼬아서 아니 우리 애는 재수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꼬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의 얘기를 꼬아서 듣는 경우가 사실 아주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의 말 꼬아듣는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그럴 수 있어. 나도 충분히 그런 경우가 있었을 거야. 이제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 사람이 투덜거리는 거, 그 사람 그 자체로 생각한 거지 나의 상황이랑 이렇게 연결해서 꼬아서 기분 나쁘게 듣지 말자. 그렇게 되면 꼬아서 듣게 되면 그 사람이랑 사이가 나빠지니까.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또 볼까요? 5번째, 남이 환영하지 않는 그런 참견은 절대 하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막 입이 간질간질하는 경우가 많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막 돈 쓰고 저렇게 낭비하고 막 저러면 나중에 정말 남는 거 하나도 없는데 지금 저 친구는 싱글이기 때문에 어디에 뭐 아파트 청약이라도 해서 어떻게 좀 해봐야지 나중에 후회가 없을 텐데 지금 저렇게 막 그런 럭셔리한 그런 오피스텔에 저렇게 월세를 많이 주고 사는 건 나쁜 일인데 막 이렇게 하면 가서 막 얘기해주고 싶은 거죠. 그렇게 재테크를 시작해야 돼 너희들은 이미 막 이렇게 그런데 그들이 요청하지 않은 어떤 그런 참견, 너 그렇게 돈 쏘 다니면 나중에 후회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참견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업무적으로는 일단 잔소리 해야 되는 거죠. 업무적으로는 내가 직장 상사하면 잔소리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내가 믿거라 하는 선배로 그에게 보인다면 나한테 와서 요청을 할 거예요. 그 요청을 했을 때 나한테 물어보는 거지? 그럼 얘기를 해줄게 라고 해서 얘기해주는 조언만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지 않은 어떤 이것저것 참견을 하는 거는 그들의 어떤 선을 밟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요새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언을 할 때는 원치 않는 건 하지 않는다. 그리고 요청을 한다면 그가 요청을 한다면 진심을 다해서 조언을 해주되 그 조언 값을 내야 돼요. 밥은 내가 사는 거죠. 차는 내가 사고 그게 바로 나이 값이고 조언 값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이렇게 온전히 나이 들수록 선배답게 살고 있다면 나에게 조언을 해올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요청되어 오지 않는 조언은 하지 않는다. 이거를 왜냐하면 왜 참견하지 나에게? 라고 해서 그 후배랑 인간관계에 금이 갈 수 있습니다. 선 넘고 적절한 선을 넘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자, 5번째였습니다. 마지막 하나 볼까요? 없던 용기도 만들어야 할 나이. 나이 들수록 없던 용기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건가 하면요. 예전에 저희 선배 중에 한 분이 그런 분 계셨어요. 이제 그 후배들이 딱 와서 벌벌 떨면서 이제 뭘 잘못해갖고 뭐 이렇게 보고하려고 그러면 그래 용서해줄게 말해봐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말하기가 편해지는 거예요 후배들이.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지금까지도 인상적이에요. 용서해줄게 말해봐 이미 용서했어 말해봐 이런 거 있잖아요. 없던 용기라는 게 뭔가 하면 남을 용서하고 내가 누구한테 사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용기입니다. 왜 나이 먹었으면은 내가 아이고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어린 사람들한테. 그런데 그런 용기를 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잘못했으면 당연히 어머 미안해 즉시 사과하는 거, 아주 쿨하게 사과하는 거, 그게 인간관계를 잘 되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용서를 비는 어떤 그런 이제 뭐 나이가 어리든지 뭐 지인이든지 그러면 그럴 수 있지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지 라고 해서 용서해 주는 거. 우리 제가 말씀드린 선배처럼 그래 용서해 줄게 말해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용기라고 합니다. 사과할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고 나이 들수록 가장 필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없던 용기도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정말 용기를 내줘서 고마워. 정말 미안했어. 용서해 줄게. 뭐 이런 얘기들이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 풍요롭게 하고 매끄럽게 하고 나를 더 품격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오늘 6가지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원고를 쓰면서도 이 원고 너무 좋다. 꼭 여러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원고가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게 대표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메모하셨다가 꼭 여러분들 인간관계를 이렇게 행복하게 하시는데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일상을 응원하겠습니다. 유세미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